네, 알코아가 미국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일단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은 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로이터 통신 마감 브리핑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재정절벽 협상 타결에 따른 안도렐리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시장의 관심이라는 이런 바통을 넘겨받은 것이 바로 다음 주자가 어닝 시즌입니다. 오늘 미증시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하락이라는 표현보다는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서지 않은 가운데 향후 실적 확인해보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이 소박한 현구마 분위기 정도로 미증시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우리 삼성전자 사상 최고 실적을 공개했지만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우위 속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비슷한 일이 월가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KT라고 할 수 있는 AT&T가 지난 4분기 중 자체 판매망을 이용한 스마트폰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어섰다고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지만 주가는 1.7% 하락한 것인데요. 이 밖에 다른 개별 이슈들도 있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스킵하고요. 오늘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알코아는 장중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내용인데요. 마감 후 실적 발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시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시황 현지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BB&T 웰스 매니지먼트 수석 부사장 버키 헤어위그 인터뷰는요, 지난 재정절벽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해서 새해 신규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기 시작을 했지만 잠시 이것도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면 위로 떠오르는 두 가지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됐다고 언급했는데, 하나는 당연히 4분기 실적 결과가 어떨 것이냐고, 그 다음에는 재정절벽 이후에 나온 부채 한도 협상, 이게 또 진통이 클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약간 좀 힘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 어닝 시즌의 첫 번째 주자 알코아의 실적 보고서, 사측에서 제공한 자료 그대로 좀 정리해서 보겠는데요. 지금 자료가 좀 여러 군데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발표한 자료는 이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알코아의 실적은 일장일단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 넘버 보시면 순이익은 총 2억 4,200만 달러로 주당 21센트를 기록하면서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런 실적 달성의 원동력은 또 한 번 이 비용 절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일단이 되겠죠. 이로써 순부채 금액이 2006년도 이후 최저 수준인 70억 달러로 나타났고요. 기업이 부채가 줄었다는 게 반드시 좋은 일이냐? 사실 기업의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저렇게 보시는 대로 디레버리지, 다시 말하면은 차입해서 쓰는 자본 비용 지출 다 줄이고 재고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생산시설 가동도 최소화해서 과거 경기 불황식 목표 달성을 이뤄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매출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3분기에 비해서는 6,500만 달러 늘어나서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나이키 커브를 그리고 있던 도중에 3분기가 들어있었던 상황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커브의 맨 밑바닥은 2분기 정도였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GDP하고 좀 비슷한데요. 다음에 알코아의 향후 전망 보시겠는데요. 미국의 실적 시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저는 연구기관에서 내놓는 경제 전망 이런 거보다 알코아처럼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 시간에도 직접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경제 전망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생산품별로 보시니까요. 알루미나, 그러니까 보통 알루미늄 제품이 2013년 올해 1분기에는 생산량과 운송량 둘 다 조금은 더 감소할 것으로, 그 다음에 롤 프로덕션은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 수 있는 이렇게 좀 연철 이런 성분의 알루미늄, 주로 자동차와 항공기용 수요인데요. 이것은 여전히 강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항공기, 업황 둘 다 괜찮다는 거고요. 올해 1분기 예상이에요. 그 다음에 올 2013년 전반에 걸친 업황 전망을 보시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자동차용 알루미늄 수요의 경우는 글로벌 전체 대비해서 1에서 4% 정도 전년 대비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다음 음료캔은 2에서 3% 수요 증가를, 다음으로 주로 미국 쪽 부동산 경기 반등에 힘입은 건설용 수요가 4~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네요. 다음에 국가별로 봤더니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 역시 알코아도 기대가 큽니다. 자동차는 7에서 10%, 음료캔은 8에서 12,
다음에 중국 부동산 건설용 수요도 8에서 10% 늘어날 것으로 상당히 강한 전망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실적이 일장일단이 들어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을 또 봐야 되겠죠. 알코아가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시간 외 거래 동향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큰 변동이 없이 끝났고요. 실적 발표 이후 그래도 예상치를 넘어섰네 하고 급등했다가 약간 시장에서 수렴되면서 현재 0.77%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코아가 도대체 국내에서 갖는 의미가 뭔지를 또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먼저 남선알미늄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남선알미늄 올 들어서 많이 빠졌는데 업황은 지금 비슷하게 동조하게 되고 있지만 갭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알루미늄 대장주로서는 약간 좀 체면이 좀 상한 상태고, 그만큼 또 향후 반등에 대한 이 기대감도 좀 엿볼 수가 있죠. 다음에 현대제철하고 세 개를 같이 보셔도 오히려 현대제철이 알코아랑 동조화 비율이 높고 최근 들어서 비슷한데요. 어쨌든 알코아의 오늘 실적을 좀 영감을 받아서 남선알미늄,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할 것 없이 국내 철강주들도 이제는 좀 바닥권이다, 중국이 다시 살아난다, 이 정도의 좀 모멘텀을 얻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어제 우리나라 프리 어닝 시즌 실적이 나왔는데 사상 최고 실적을 또 한 번 경신했죠.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도 아낌없는 칭찬과 놀라움을 표현했는데 이 가운데서 조금 언중 유골격의 컬럼니스트 함께 보시죠. 포브스지입니다. 제목은 일단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겠지만 1등의 고민은 항상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런 차원의 고민인데요. 여기서 설명하기를 1938년에 건어물을 만주에 수출하는 회사로 출발한 삼성이 TV 시장에서는 전세계 1위 소니를 무너뜨렸고 핸드폰 업계에서는 거의 조상격인 모토로라를 넘어뜨린 이런 신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여기 좀 붙어 있잖아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삼성이 뭔가 혁신적인 사고나 영감이 부족하다네요. 지금까지 삼성은 신개념의 제품을 창조하지는 않고 다만 타사에서 새로운 개념의 전자제품이 나오면 이걸 더 작고 세련되게 더 경제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시장에서 인정받아 왔는데,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1위의 자리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런 전략으로는 안 된다. 두 번째, 향후 이제 중국과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삼성이 중국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세 번째, 향후 진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지 않냐. 과거 삼성과 비슷한 소비자 가전업체로 출발한 제너럴 일렉트릭스와 필립스의 경우는 정밀기기나 의료기 쪽의 분야를 개척해서 한 발 앞선 제품으로 올라갔는데 삼성은 과연 그럴 계획이 얼마나 수립되어 있는지가 앞으로 도전이 될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에 또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12개월 목표 주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맥쿼리 증권에서 12달 내에 230만원을 간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는데 결국은요, 앞에서 포브스지 컬럼 이 내용에서 보셨지만은 삼성이 저런 주가, 앞으로 50%를 더 뛰는 저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삼성의 비전이 좀 증명이 돼야 되고 외국인들도 여기에 따라서 좀 진정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이제는 누가 봐도 1등의 자리를 확고히 한 것까지는 좋지만 이제 유지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어제 2000선이 깨졌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2000이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은 그야말로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대신에 지금 환율을 감안했을 때 62.66 정도면 외국인도 한 2100까지는 높지 않다고 보고, 그 정도 비중에서 지금 한국 주식 보유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좀 이 내부적인 수급이나 또 내일 만기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도 좀 있고, 좀 이렇게 여러가지 숙제를 좀 빨리 치르고 레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겠습니다.